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사랑, 재물운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 늘 웃음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그 학문을 우리는 풍수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거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실은 여러분들 가정의 중심입니다. 이곳으로 모든 기운들은 모여들게 되고요, 다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 가정에 다 각자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실이라는 곳은 전통가옥으로 치면 마당과 대청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항상 집안에 온 가족이 모여서 쉬기도 하고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서로의 의견도 말하며 정이 쌓여가는 공간, 즉 이 공간을 우리는 거실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 오행학의 영역에서는 토행이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토행은 오행학에서는 모든 부분에 다 관여를 하고요, 서로 연결을 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오행입니다. 즉 다시 말해 거실에서는 각 오행을 담당하는 가구, 인테리어, 장식, 소모품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펼쳐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전에는 집의 틀을 통해서 지기의 혈이라는 것과 천기의 새라는 것이 모이는 그 장소를 우리는 명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곳에 집을 만드는 것, 그것을 풍수학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요, 수많은 개발과 인위적인 지형 변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명당이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산도 깎아서 아파트를 짓고 산허리를 잘라내어서 도로를 만드는 일, 이런 일은 이제 아주 허다한 일이죠. 또한 이러한 개발들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명당이라는 그 개념은 의미가 전혀 없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아무리 명당이라고 하더라도요, 언제 어느 때 개발로 인해 가지고 흉당으로 변해버릴지 모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제 집을 짓는데 외풍수, 집의 털을 보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 이 내풍수가 더욱 중요히 여김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내풍수 중에서도 집안의 거실이 가장 중요히 여김을 받는 이유는요, 토행이 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사람의 선천운과 후천운 중에서도요, 이 토행이 튼실하고 단단하다면 그 사람의 삶은 안정적이고 평탄한 모습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요, 이 토행의 기세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삶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어려움과 난관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 집안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단적인 예로 집안 거실에 가족들이 자주 모이는 집, 그 집은 화목한 집입니다. 또한 정이 있습니다. 절대 가족들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안 거실에 가족들이 자주 모이지 않는 그런 집은요, 불화가 잦으면서 정이 없고 가족 간에 늘 다툼이 많이 생기는 그런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 거실을 어떻게 만들어야 가족들이 자주 머물게 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실의 밝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실은 절대 너무 어두워서는 안 됩니다. 거실이 너무 어두워지면 음기가 강해지게 되고요, 고정적인 것, 움직이지 않는 것, 오래된 것들의 기운들이 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형식과 격식이라는 것이 너무 단단하게 강해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자녀들과 윗사람들 간에 틈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너무 밝고 화려하다면요, 양기가 너무 강하게 되기 때문에요, 집안의 어른의 기운보다 자녀의 기운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넘어서게 되고요, 윗사람의 위험이 사라지게 되고 윗사람을 존중하거나 존경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여 조명은 주방보다는 약간 어둡게, 현관보다는 약간 밝게 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거실은 절대 현관에서 정면에서 보이도록 만들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정에 거실이 현관에서 정면에 보이게 된다면요, 소파 같은 것으로 막아서 거실을 분리해 둔다라는 그런 개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거실의 넓이입니다. 거실이 너무 넓다면요, 양기가 강하기 때문에 머무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기의 흐름이 너무 느슨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거실이 너무 좁다면요, 음기가 아주 강해지게 되기 때문에 기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요,
그 가정의 가족들의 성질이 급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여 거실이 만약에 너무 넓다면요, 반드시 소품이나 소모품으로 그 거실의 기운들을 조절해 줘야만 되는 거고요. 또한 너무 좁다면요, 소파나 이런 큰 물건들은 어찌할 수 없겠지만 소모품이나 치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치워서 그 넓이를 넓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한 거실의 벽면에서는요, 가족 사진, 가족의 교훈이나 가훈을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걸어두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암시를 위한 것, 이런 것들은 걸어두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겠죠. 가족사진 옆에 시계를 걸어두는 것,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삼가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역시 거실의 넓이가 만약에 넓다면요, 충분히 걸어두어도 관계가 없을 것이나, 만약 거실의 넓이가 좁다면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떼시는 것, 그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거실의 배치입니다. 거실의 배치는 반드시 3분의 1, 이거 꼭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이는 거실에 위치하는 소파, 탁자, 그 외의 모든 소품들이 전체 거실의 넓이의 3분의 1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각 오행을 암시하는 것들입니다. 거실에는 반드시 이 오행을 의미하는 것들이 균형이 맞춰져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소파는 수오행을 의미합니다. TV나 또는 오디오, 이런 것들은 금오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명이나 거울, 이런 것들은 화오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화초나 분재, 목재로 된 장식품, 이런 것들은 전부 목오행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장식장들도 포함됩니다. 거실에 화초나 분재, 목재들, 목오행을 나타내는 이런 기운들이 만약에 강하게 된다면요, 이 집안은 가부장적이고 직선적인 명령체계를 가진 권위적인 가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그 양을 줄여주시든가요, 그 목오행의 양만큼의 가전제품을 거실에 반드시 비치를 해두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또한 소파도 굉장히 큰데요, 그 옆에 수족관마저 굉장히 크다면요, 이 집안의 식구들은 성취운이 약하게 되고 게으른 성향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족관 안에 수초를 많이 넣으시던가요, 거실 장식장 안에 책들을 많이 배치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수족관의 위치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이 수족관의 위치는 반드시 거실의 가장 안쪽입니다. 여기서 방향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 집안의 입구 쪽에는 수족관을 배치하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우실 듯 한데요, 여러분들 TV에 자주 나오는 술집, 다방, 커피숍, 또 식당, 이런 곳에 수족관 입구에 크게 배치해 두죠. 이는 유흥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들 집안의 식구분들이 유흥에 빠지는 거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거실이 토행을 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요, 이 수행을 담당하는 수족관 거실에 배치해 두는 거, 그거 그리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 기세가 너무 강하게 만들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듯 우리 오행학과 풍수학이라는 것은 오행 간에 서로 균형을 잡아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여 주시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가 거실의 환기입니다. 풍수학에서는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을 선기와 난기라고 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역시 균형이 딱 잡혀야지만 좋은 기운이 더 좋아지게 되고 나쁜 기운이 좋은 기운으로 변해가기에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나쁜 기운이 너무 많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좋은 기운, 즉 성기라는 것은요, 너무 가볍기 때문에 흘러다니게 되는 거고요, 나쁜 기운, 즉 난기라는 것은 무겁기 때문에 깔아앉게 되는 겁니다. 이는 반드시 환기라는 것으로 일정 부분 이상 흘러나가도록 만들어줘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실의 환기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해주시는 거, 그거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거실의 사용법입니다. 이 거실이라는 곳은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다가 자기 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야지만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밖에서 집안에 들어오셨는데 거실이 굉장히 어수선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편안함보다 소리부터 지르시겠죠. 절대 여러분 각자의 물건이 거실에 나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풍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명제는 청결입니다. 그리고 정리정돈이라는 점, 여러분들 이 부분 꼭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이는 풍수라는 학문이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 말이 우리 풍수학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라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일들이 크게 변해가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는 무의식의 세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거실에서의 무의식, 정리정돈, 이거 정말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거실의 풍수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거실이라는 곳은 집안의 뿌리와도 같은 곳입니다. 뿌리가 튼실하다면 열매 역시도 맛있을 거고요. 성장 역시도 아주 좋을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상상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가정의 번영, 발전, 행복, 사랑 모두 이 거실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반드시 알아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